초대형 크루즈선을 비롯 하루 200여 척의 배들이 들고 나는 수도권 대표 물류 항만기지 인천항. 이곳에선 선박의 안전을 최전방에서 책임지는 도선사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요 부두에서 관문 빠져나가서 저 밑에 이제 동백도까지 출항을 시켜주는 겁니다. 긴 항로와 관문, 강한 조류와 잦은 안개. 인천항 도선은 많이 까다롭다. 대형 컨테이너선이 이기복 도선사를 기다리고 있다. 예, 안녕하십니까. 베테랑 도선사의 등장에 내심 반가운 눈치. 평소와 달리 오늘은 2명의 도선사가 도선을 이끈다. 대형 선박인데다 도선 구간이 길기 때문이다. 체기를 바로 들어가세요. 한 분은 부두에서 뛰어서 관문 들어가는 것까지 이제 해주고, 원래 관문이 어려우니까 그래서 관문에 들어갈 때 이제 두 사람이 같이 하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관문에서 바깥에 동백도까지 나가는 거는 이제 메인 파일럿도가 하고. 조수간만의 차가 큰 서해안의 특성상 내항과 외항의 수위를 맞추기 위해 만들어진 인천항 관문, 동양 최대 규모를 자랑한다. 최대 난관인 관문 통과를 위해선 예인선의 도움이 필요하다. 하이캐슬, 주피터 뉴선, 채널 22 알파. 주피터 좋아요? 하이캐슬 3명 올라가고 있습니다. 네. 드디어 예인선 2척이 도착했다. 일선 대기하고 네, 뉴선 대기. 도선사의 지시를 기다리는 예인선. 잠시 후 컨테이너선과 예인선이 연결됐다. 네, 밀어요. 예인선의 동력으로 대형 컨테이너선이 움직인다. 도선사가 지휘하는 건 배 방향과 엔진 속도. 이기복 도선사의 노련한 지휘하에 안전하게 항구로 이동 중인 컨테이너선. 네, 바로 진입합니다. 눈앞에 관문의 전경이 펼쳐지는 순간 1250톤짜리 육중한 관문이 바닷물을 가르며 열리기 시작했다. 이기복 도선사에게는 선박 지휘 능력이 최대로 요구되는 순간이다. 워낙 거리가 좁으니까는 멀리서부터 이제 좌우가 상당히 판단하기가 어렵거든요. 거리가 2.2m씩밖에 안 되기 때문에 육안으로 보는 거하고 상당히 차이가 나요. 1m만 차이가 나도 저쪽에는 다른 쪽에는 부딪힐 수가 있거든요. 관문의 폭은 36m. 폭이 30m도 넘는 대형 선박이 통과하기란 쉽지 않은 일이다. 방향과 속도를 지시하는 도선사의 구령에 맞춰 선장과 항해사가 일제히 움직여야 관문에 진입할 수 있다. Speed 1.3 knots ahead, sir. 배의 옆구리와 도크 양쪽 벽 사이 공간은 불과 1m 남짓. 조금만 방향이 틀어져도 콘크리트 벽에 부딪힐 수 있다. 배와 수로 사이 간격을 살피며 수시로 지시를 내리는 이기복 도선사. 선박이 안전하게 다 들어올 때까지 느린 속도로 움직이면서 폭과 길이를 맞추는 것이 관건이다. 이게 이제 파나막스 사이즈거든요. 이게 양쪽에 한 1.2m밖에 여유가 없으니까 그래서 거의 거리가 없이 두른다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드디어 관문 진입에 성공했다. 최고 20년이 넘는 항해 생활을 한 도선사만이 할 수 있는 중요하고도 명예로운 일. 그 선봉에 이기복 도선사가 있다. 대학 졸업 후 상선을 타며 22년간 해상에 몸담았던 이기복 도선사. 48세의 도선사로 제2의 인생을 개척한 그는 2006년 아시아인 최초로 국제도선사협회 임원으로 선정되는 등 한국의 도선사를 세계에 알리는 데 일익을 담당했다. 낯선 항구를 드나드는 선박을 안전한 수로로 이끄는 사람 도선사. 우리나라는 신라시대 때 최초의 도선이 이루어졌다고 알려져 있다. 일제시대엔 대부분의 도선 서비스가 일본인에 의해 이루어졌고
한국인은 소수에 지나지 않았다고 하는데 한국인 도선사가 도선 업무를 개시한 건 1937년 인천항에서다. 제가 수습 끝나고 이제 개업을 해서 첫 배가 원목선이었어요. 원목을 그 갑판 쪽에 잔뜩 실었거든요. 이게 배도 커 보이는데 원목을 실었으니까 더 커 보이죠. 그래서 야, 저걸 어떻게 하나 싶더라고요. 그래서 실제로 조선을 하면서 관문 내로 이제 들어가 놓으니까 무리 없이 들어가 놓고 접안을 하고 나니까는 상당히 뭐라 그럴까 그 성취감이랄까 그거 크더라고요. 이번에 도선할 배는 중국과 인천을 오가는 화객선. 항로를 유심히 살피던 이규복 도선사. 그의 눈에 뭔가 포착됐다. 항로를 가로지르는 어선. How much speed? 이규복 도선사 재빨리 교신을 시도한다. 예, 한라사모 어떻게 규선 어디로 가시죠? 예, 그러면 귀선 좌회로 오버테이킹 할게요. 뒤에 컨테이너선입니다. 관제실하고 교신이 불가능한 배들이 많거든요. 근데 그런 배는 상당히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시계가 좋을 때는 조그만 배도 보이니까 그 판단을 해서 정확하게 우리가 이제 차구책을 강구할 수가 있는데 안개가 깎이면은 이 배가 어디로 가는지 레이더로만 알 수가 있으니까 그런 판단이 늦는 거죠. 그래서 속력을 낮춰서 안개 중에 항해하고 그래야 돼요. 항로의 선박을 미처 파악하지 못하거나 조금 늦게 발견하게 되면 대형 사고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실제로 대형 선박은 방향 전환이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항로를 미리 파악하는 도선사의 역할이 중요하다. 베테랑 도선사의 빠른 판단으로 위험을 넘기고 여유를 찾은 선박. 고참이니까 아주 능숙하죠. 좀 믿음이 가세요? 예, 그렇죠. It's very good. I've been here many times, so now it's good maneuvering, good pilot, good communications with the tug. Approaching is nice, safely. I feel safe. 도선사를 마중 나온 도선선. 승하선 하는 순간은 늘 긴장된다. 흔들리는 밧줄 외엔 아무런 안전장치가 없다. 잠시 방심하면 바다에 추락할 수 있기 때문에 매 순간 집중 또 집중한다. 자, 수고했어요. 네. 승선한 지 3시간여 만에 도선 완료. 이제야 안도감이 밀려온다. 변화무쌍한 바다이기에 상황을 예측할 수 없다. 수시로 스케줄을 확인해야 하는 이유다. 그게 14시 반으로 당겨졌네. 17시 반이었는데. 오케이. 나한테 알려줘. 이렇게 배 이름이 쫙 있잖아요. 예. 그 다음에 어디서 어디까지 움직인다. 예. 해상 교통을 대략 짐작을 할 수가 있죠. 이게 꼭 필요한 거네요. 꼭 필요한 거죠. 해상물 위의 천병이라는 자부심과 사명감으로 항구와 선박들을 지켜내고 있는 이규복 도선사. 그가 인천항 도선사회를 찾았다. 네? 긴급 비상회의가 열렸다. 지금 몇 척이나 들어온대. 이달 말까지 13만 톤짜리가. 보면은 돌릴 때는 올해 120척 정도의 크루즈선이 입항 예정인 인천항. 들어갈 때도 아니 수치적으로는 저 지금 보려면 볼 수 있어요. 대형 크루즈선을 안전하게 접안할 수 있는지에 대해 검토하는 자리. 그러고 내년 우선 항로도 완전히 이제 개설이 안 된 데다가 4만 톤짜리 크루저를 갖고 들어가려니까 여러 가지 걱정이 이제 되죠. 더군다나 승객이 3,800명, 승조원이 한 1,500명 타고 있는 대형 크루저니까 안전이 100% 보장이 돼야 우리가 도전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수만 톤의 화물, 특히 위험물질을 실은 선박의 충돌이나 좌초 사고는 천문학적인 경제적 손실과 환경오염 등의 피해를 발생시킨다. 그렇기에 해당 지역 도선사가 아니면 안전을 담보할 수 없다. 지금 이거
수심이나 지형지물에 대한 오판은 사고로 이어짐을 누구보다 잘 아는 도선사들. 안전 도선을 위해 점검하고 또 점검한다. 늘 배들 간의 거리를 재고 파도를 잇고 항만의 간격을 읽는 등 쉼없는 사투를 벌이는 도선사들. 그들의 하루가 이렇게 저문다. 일과를 마치고 집으로 향하는 이규복 도선사. 격주 근무 체제지만 필요할 땐 언제든 현장에 투입되기에 스케줄표를 한시도 손에서 놓을 수 없다. 그런 그에게 찾아온 따뜻한 커피 한 잔의 여유. 그 집에서도 아침 먹고 한 잔, 그다음에 점심 먹고 한 잔, 저녁은 뭐 주스 먹으니까 안 하지만 특히 커피만 해요. 네. 선원 시절엔 늘 밖으로 돌며 외로움을 커피로 달래곤 했다. 결혼 생활은 한 33년 됐어요. 근데 같이 산 거는 지금 한 17년 정도 됐어요. 저희가 결혼을 하고요. 3일 만에 남편이 출항을 했어요. 결혼식 올리고 신혼여행 1박 2일로 다녀와서 그때부터 계속 떨어져 살았어요. 떨어져 살다가 도선사 이제 합격하고 나서 이제 가족이 함께 모여 살게 된 거죠. 육지보다 바다에서 보낸 세월이 더 많았던 젊은 시절. 바다 사나이 이기복 도선사 뒤에는 묵묵히 가정을 지키며 지지해준 아내와 가족이 있었다. 애들도 그 사랑해주고 아빠가 이제 스킨십도 해주고 이런 시절이 있는 건데 그런 시절이 지나면은 이제 돌이킬 수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그 뒤돌아보면 그때 그 한참 그 어렸을 때 부모의 그런 사랑을 흠뻑 받았어야 되는데 내가 그런 사랑을 줄 시간적인 여유가 없었다. 이런 점에서 지금 오히려 더 미안하죠. 우연한 기회에 해양대를 가게 되면서 그의 바다 인생은 시작됐다. 항해사로 선장으로 20여 년을 망망대해에서 보낸 그. 결국 가족에 대한 그리움을 안고 도선사에 도전하게 되는데 우리 합격자 명단을 보니까는 이름이 없어요. 그때는 참 아주 당혹스럽고 뭐라고 정말 표현을 못할 정도로 아주 실망스러웠죠. 그때 시험 볼 때는 어차피 다 전공 과목에서 나오는 시험인데 뭐 어려운 거 있겠냐, 그걸 잘하면 되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소위 출제 경향이라는 게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는 출제된 시험 문제를 이제 다 모아갖고 2년째 실제로 합격을 했죠. 그러고 나니까 그때 합격했을 때는 그 기쁨이 이루 말할 수 없는 거죠. 선망받는 직업인 만큼 도선사가 되기란 쉽지 않다. 평균 20년이 넘는 승선 경력과 경쟁률 100대 1 이상의 도선고시를 통과한 이들에게 주어지는 자격. 현재 우리나라에는 11개 항만에 230여 명의 도선사들이 활약하고 있다. 저는 농담삼아 죽으면 화장해서 바다에 뿌리라고 그랬는데 그러면은 언제까지가 아니라 계속이죠. 그렇게 좋으세요? 글쎄 좋은 것보다 이제 살아온 거니까 애착이 가고 어쨌든 평생을 바친다니까 좀 남다르겠죠. 이른 새벽 이기복 도선사가 길을 나선다. 오늘은 야간 도선이 있는 날. 오, 안기 좋네. 주간보다는 야간이 몇 배나 위험하다. 바람도 세고 파도도 높기 때문이다. 칠흑 같은 어둠을 헤치고 나가는 도선삼. 도선 베테랑이지만 야간 도선은 언제나 그를 긴장시킨다. 멀리서
도선할 때 불빛이 시야에 들어왔다. 인천과 중국을 오가는 초대형 크루즈 여객선. 63빌딩을 눕혀놓은 것보다 더 긴 길이에 14선 도로보다 더 넓은 너비를 가진 크루즈선. 일반 항공모함보다 큰 규모다. 이른을 앞둔 나이지만 야간 도사는 피해갈 수 없다. 부도선사 역시 승선을 앞두고 한층 긴장된 모습. 건물 15층 높이의 여객선. 승선 입구가 낮아 그나마 다행이다. 아직 하나는 못 받았다. 여객선의 길이가 300m를 넘다 보니 조타시를 찾아가는 길만 10여 분이 걸린다. 라스포트. 끝이 보이지 않을 것 같던 선내를 한참 걷고 나서야 조타실에 입성. 선장과 간단히 인사를 나눈 후 선박에 대한 정보를 꼼꼼히 점검하는 이기복 도선사. How much you drop? 8 meters. We 8 meters. 야간 도선은 어두운 시야 탓에 주변 상황을 가늠하기 어렵다. we have been coming before. 축적된 지식과 오랜 경륜, 거기에 육감까지 총동원해야 한다. 이렇게 인원이 많으니까 물론 긴장이 되죠. 또 배도 크고 이제 승무원 승객을 포함해서 한 5천 명이라는 건 엄청난 인원이거든요. 이게 많이 신경이 쓰이죠. 날이 밝고 본격적인 도선이 시작됐다. 네, 마리나 아버지. 이때 부도선사와 이기복 도선사가 분주해졌다. 오케이. 항로를 가로질러 오는 배 한 척을 발견한 것이다. Captain, there's one ship ahead of us, except our escort boat. We are going to take it on our port side. 아찔한 상황을 잘 넘기고 다시금 평온을 되찾은 선박. 그런데 You wanna hear? Yep. Oh no, the show arrangement not there. Now it's still not impossible to use that area. Why? That area by general cargo ship already. 갑작스런 선장의 발언에 부도선사가 당황했다. 수심이 얕다는 이유를 들며 예정된 접안 장소에 접안을 하지 않겠단다. 난감한 상황이다. 지난번에 했을 때 자기는 뭐 여유가 없었다고. 일순간 흐르는 정적. 이기복 도선사가 재빠르게 해결에 나선다. Your agent told me that the Voyager 3 times got alongside Dongbu number 3 pier and they did not have any problem. 정확한 수심 정보와 지금까지의 경험을 들어 선장을 설득한다. Let's go starboard side. Starboard side. We shift. So starboard alongside. Okay. 본래대로 운영하겠다. 빠른 판단력과 정보력을 갖춘 베테랑 이기복 도선사이기에 가능했던 일. 평생을 한 분야에서 일했다는 데 대한 자부심. 또 이게 항에서부터 선장으로 단계적으로 모든 배를 다 이렇게 골고루 타면서 현재 위치에 이르렀다는 거. 그렇게 하면서 우리 항만 이제 시설의 안전이나 또 운항 효율을 위해서 우리가 기여하고 있다는 데 대해서 자부심이 있는 거죠. 예인선이 도착했다. 안전한 접안을 위해 마지막까지 긴장의 끈을 놓지 않는 도선사들. 드디어 접안이 완료됐다. 제일 먼저 혼선 선장의 수심 때문에 이 부대 수심이 얕다고 했는데 어쨌든 여러 가지 상황 봐서 괜찮은 걸로 선장한테 조언을 했고 무난히 잘 됐습니다. 승선한 지 3시간여 만에 13만 8천 톤급 초대형 크루즈선을 무사히 도선하는 데 성공한 이기복 도선사. Thank you very much. 이제 하선만이 남았다. 온몸을 감싸는 안도감과 홀가분함.
그리고 뿌듯함. 기분 좋은 포단함이 밀려온다. 도선을 끝낸 이규복 도선사를 다시 만난 곳은 인천항 발전협의회. 그래서 아까 전화가 오긴 왔는데요. 발전연구원에서 오면 몇 명 참석할 거냐, 네. 또 가능하면 누구냐, 예. 이제 각 기관장들 이외에 국장, 과장, 그다음에 이제 그 명단 확인하겠습니다. 그래, 알았어. 이규복 도선사에게는 직책이 하나 더 있다. 인천항 발전협의회의 회장. 이곳은 인천항 발전을 위한 정책을 만들어 공기관에 건의하는 곳이다. 글쎄 하나만 저도 좀 편하겠는데 이방 또 도선사 하면서 여러 가지 항만에 대한 문제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게 인천항 발전에 도움이 된다면은 기꺼이 해야 될 거 아니냐. 그래서 시간을 할애해서 하고 있습니다. 인천항 도선사 회장, 한국 도선사 협회장을 거쳐 세계 도선사회 부회장까지 역임한 이규복 도선사. 그는 인천항 발전은 물론 우리나라 도선업 발전을 위해 발로 뛰고 있다. 진짜 항만의 발전을 위해서 큰 역할을 지금 하고 계신 걸로. 정말 그 항만에서의 전문가 중에서도 전문가이시고 또 그동안의 경력도 참 화려하시고 정말 잘하십니다. 이규복 도선사의 다음 행선지는 인천발전연구원장과의 회의 자리. 잘 지내셨고요. 네. 인천항의 발전 전략을 모색하기 위한 만남이다. 네. 지난번에 그 말씀하신 대로 인천항에 10년, 20년 후에 한번 그림을 그리자. 도선사뿐만 아니라 항만 전문가로서의 입지도 탄탄히 굳힌 이규복 도선사. 도선사로서 아주 객관적인 입장에서 일을 하시고 이걸 끌어가시기 때문에 좀 더 이렇게 신뢰하지 않나. 정책을 수립하는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런 게 굉장히 중요하죠. 특정한 이익만을 대변하려고 하다 보면은 사실 이게 정책으로 구체화되고 예산으로 반영하기 쉽지 않은데 전체를 다 아우르는 합리적 기준을 가지고 일을 하시기 때문에 저는 이사장님으로서의 대표성뿐만 아니라 인천항의 전체를 대표하는데 아주 중요한 분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도선사에 평생 몸을 담았으니까 도선사회 발전을 위해서 보탬이 되고 싶고 또 그동안 항만이나 바다에서 쌓은 그런 어떤 노하우를 우리 사회를 위해서 기여할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